자, 저희는 이제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얘는 뜻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치 프로그램이 뭔지. 자, 배치 프로그램 구현 단계에서 배치 프로그램이란. 자,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작업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정기, 반복 수행하거나 규칙에 따라 일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를 왜 사용을 할까요? 배치 프로그램을 왜 굳이 사용을 해야 되죠? 사용자가 이제 뭐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뭐 시간이 되면 아니면은 사용자가 어떤 요구가 있으면 뭐 아니면 정해진 시점에 계속 얘가 일괄적으로 자기가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매번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다가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거가 계속 이제 매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얘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로딩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메신저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은 매일 12시가 되면은 일괄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요. 저희가 원하는 뭐 그러니까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변경 아이디는 못 변경하지. 비밀번호 변경했던 그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시점이 뭐 12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한 그 작업을 작업 단위로 묶어서 반복 수행하고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치 프로그램의 이제 종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이벤트 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배치는 사전에 정의해 놓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디맨드 배치입니다. 자, 얘는 사용자의 어떤 그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 시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기 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기 배치에 해당되는 거죠. 일괄 처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뭐 12시가 되면은 뭐 수행해 이런 식으로 정해진 자, 그리고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얘는 일괄 처리를 위해 주기적 발생, 반복 발생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배치 스케줄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프링 배치입니다. 자,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우리 그 프레임워크 설명하면서 스프링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바, 뭐 JS, JSP 이런 애들 이렇게 딱 프레임워크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 중 하나가 스프링이라고.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DI, AOP, 서비스 추상화 등 3대 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처리를 제공을 해주는 애가 스프링 배치고요. 자, 얘보다는 이제 조금 더 우리들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애는 쿼츠 스케줄. 이제 얘는 그쵸, 쿼츠 스케줄러.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플러그인 되어 수행하는 작업과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트리거를 분리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 스케줄러입니다. 자, 그래서 크론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크론 표현식은 스케줄러를 실행하기 위해서 크론 표현식을 통해 그 배치 수행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초, 분, 시간, 일, 월, 요일, 연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 별은 우리 요 기호는 SQL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걸 의미를 했었죠? 모든 컬럼을 다 가지고 와라 이랬을 때 우리 셀렉트 별 하고서는 from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자, 그럼 얘는 모든 수를 얘기를 합니다. 수. 자, 그리고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특수 문자들의 의미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라서 얘는 해당 항목을 미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있는 게 초, 여기 자리가 초, 그 다음 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일, 그 다음 월, 그 다음 요일,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되는데요. 뭐 0, 0, 12, 별, 뭐 물음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말을 뜻하냐면은 0초, 0분, 12시 라고 했으니까 12시에. 자, 근데 이건 뭐였죠? 모든 수를 포함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 매일, 모든 요일, 모든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매일 12시에 작업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 뭐 0, 15, 10, 별,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매일 10시 15분에 실행을 해라 이런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크론 표현식을 통해서 배치 수행하는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이 별이랑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끼워져서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치 프로그램 봤고요. 저희는 이제 5장 인터페이스 구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보면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인터페이스 구현을 왜 한다라고 했어요? 서비스 간 통신을 하려고 라고 했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 개념을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전에 운영체제 얘기를 하면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들웨어가 뭐였었죠? 미들이라고 하니까 중간에 껴있었던 어떤 애였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애하고 어떤 애 사이에 껴있었을까? 라고 하면은 뭐예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아니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배운 거, WAS 미들웨어였잖아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해서 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얘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다. 자, 그래서 그냥 웹서버는 정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애였고, WAS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근데 얘 말고도 미들웨어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DB라고 하는 겁니다. 자, DB는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미들웨어입니다. DB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보통 two-tier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몇 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가지고, 자, TP 모니터. 얘는 필기 시험에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애죠. 얘 뭐예요?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죠. 얘가 어떤 일을 하는 애예요? 온라인 트랜잭션 업무에서 트랜잭션을 처리 및 감시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얘가 그럼 어디에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항공기, 철도 예약.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수가 많더라도 절대 그 응답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는,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주로 사용이 되는 애가 얘입니다.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 자, 그리고 ORB. 얘는 객체 요청 브로커입니다. 호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객체 지향 미들웨어. 최근에는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의 장점인 트랜잭션 처리하고 모니터링 등을 이제 추가로 구현한 제품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RPC. 자, 얘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입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서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MOM입니다. 자, 얘는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인데요.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들웨어입니다. 뭐 온라인 업무보다는 뭐 이기종 분산 데이터 시스템의 데이터 동기화, 동기를 위해 많이 사용이 되는 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요 와스랑 뭐 DB, TP 모니터 요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메시지가 뭐 로컬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뭐 얘까지 외워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EAI, ESB 나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걔네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자, 우리 EAI는 뭐였었어요?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 등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 자, 그래가지고 EAI를 구축하는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포인트 투 포인트. 가장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1대1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뭐 변경한다라던가 재사용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해서 그림도 보여드렸었죠. 어떻게 생겼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1대1로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이 1대1. 자,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자, 허브가 이제 여기 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인데 가운데 허브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스포크들이 이렇게 있는 애가 허브 앤 스포크.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 그래서 얘는 뭐 확장하는 것도 여기다 그냥 하나 더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확장하기도 편하고 유지보수하기도 편하고,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중앙 집중형 방식이니까 무조건 허브가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만약 장애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다 얘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시스템 전체한테 얘가 잘못되면. 자, 그리고 메시지 버스라고 해서 ESB 방식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 메시지 버스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를 두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얘도 확장성이 뛰어나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데 왜 그러냐? 자, 여기 버스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스포크처럼.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다 하나 더 달면 되는 거니까 확장성도 뛰어나고 대용량 처리도 가능하고, 얘가 어떤 방식이다? 메시지 버스가 ESB 방식이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에 섞인 방식인데, 그룹들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를 연결할 때는 메시지 버스 방식을 사용을 한다. 뭐 만약에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도 EAI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마우스가 어디 갔어? 버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랑 섞인 거니까, 자, 여기에 그룹들 간에 여기는 허브, 여기 스포크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이 버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허브 앤 스포크가 이렇게 있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섞은 게 얘 하이브리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딱 봤을 때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 뭐 기업 내 각종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 정보 전달, 연계, 통합 등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한 모듈 연계 방법을 쓰시오. 이런 뭐라고 쓰시면 돼요? EAI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리고 ESB라고 하는 애는 여기 이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데이터 변환, 웹 서비스 지원 등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죠. 자, EAI랑은 애플리케이션 통합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통합을 지향한다 라고 하는 게 ESB입니다. 가운데가 인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이게 ESB잖아요. 그래서 EBS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얘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EAI인 것 같기도 하고 ESB인 것도 같은데, 얘가 서비스 중심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ESB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뭐 특정 서비스에 국한이 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과의 결합도를 약하게 유지를 한다라는 특징도 있고, 뭐 관리하거나 보안, 유지하는 것이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화공에서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간 연계, 데이터 변환, 웹 서비스 지원 등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과의 결합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모듈 연계 방식을 쓰시오.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은 ESB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WAS 얘기를 하면서 웹 서비스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웹 서비스는 뭐였죠? 자,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정보를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 공유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자, 웹 서비스는 우리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즉 SOA 개념을 요걸 실현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웹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서비스 구성 요소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SOA 얘 뭐였어요? HTTP, HTTPS, SMTP 등을 활용하여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SOA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얘랑 같이 나오는 애들 2명 더 있죠. 누구였죠? 검색, 접근, UDDI죠. UDDI. 여러분 이거는 외워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3가지는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 구성 3가지. 자, UDDI는 얘를 하기 전에 WSDL부터 해야겠네. 자, WSDL 웹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위치, 프로토콜 등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XML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WSDL이고요. UDDI는 WSDL을 등록을 하여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고 접근하는데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얘도 신화공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자, 웹 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들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로 XML로 작성되며 UDDI의 기초가 된다. 수업, XML 스키마와 결합하여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클라이언트는 이것을 통해 서버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얘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죠? 자, 우선 웹 서비스 관련된 용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SOAP, WSDL, UDDI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UDDI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니까 UDDI는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SOAP 아니면 WSDL인 건데, 자, 뭐예요? 기술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 그리고 SOAP, XML 스키마와 결합하여 인터넷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서버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뭐예요?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XML 형식으로 구현을 한다. WSDL이죠. 정답은.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청을 하셨던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복습이었고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 자, 얘는 어떤 작업을 얘기를 하냐면, 자, 송신, 그리고 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처리를 실현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 자, 우선 작성을 해주시고, 자,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데이터 포맷을 인터페이스 대상으로 전송을 하면 이를 수신 측에서 파싱하여 해석하는 방식. 자, 파싱이 뭔지 아시나요? 파싱. 아마 파이썬 하신 분들은 뭐 문자열 처리하고 이랬을 때 배우셨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우리 파싱이라고 하는 거는 구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을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크게 있다라고 하면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제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립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빼내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 이제 파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문자열을 의미 있는 그 토큰이라고 얘기해요. 토큰으로 분해를 하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것들로 이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얘기를 할 때 그냥 해석해주는,
분석하고 그 관계를 해석해주는 그 행위를 파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XML 문서라던가 HTML 문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만약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태그들 뭐 바디 태그 뭐 div 태그 뭐 스크립트 뭐 a 태그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태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뭐 h1 태그는 뭐 제목을 나타내는 애라서 뭐 이렇게 크기가 큰 애들은 뭐 h1 태그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뭐 h2 태그 뭐 하이퍼링크는 a 태그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죠. 자 근데 우리가 뭐 C 언어나 파이썬 이런 애들한테 그 HTML 구문을 이제 스크립트를 던져줘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려줘야 되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뭐 태그명, 속성명, 속성값, 엘리먼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분리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과정을 이제 뭐 파싱이라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처럼 이제 바꿔주는 과정. 자 그래서 파싱 기법에 뭐 제이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제이슨도 배우긴 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데이터 포맷을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전송하면 이를 수신 측에서 파싱하여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로 제이슨, XML 형식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이었다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 엔티티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시스템 사이에 별도의 인터페이스 엔티티를 두어서 상호 연계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엔티티로 활용합니다. 제이슨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데, 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 그래서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데이터 객체를 속성 그리고 값의 쌍 형태로 표현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뭐 비동기 처리에 사용이 되는 아작스에서 XML을 대체하여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동기 통신 기술은 뭐예요? 이게 아작스인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동기 통신 기술. 아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치지 않고 웹페이지 그 일부 영역만을 업데이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 보안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인터페이스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한 후 적절한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영역에는 인터페이스 송수신 간의 스니핑 등을 이용한 데이터 탈취 및 변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를 설정함. 자, 우리가 이제 보안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보안 관련된 거 나올 때 나오겠지만 스니핑 뭐죠? 자, 스니핑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그냥 이제 뭐 해석을 치면은 그냥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치면은 뭐 코를 킁킁거리다. 그러니까 냄새를 이렇게 쓱 맡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킹 기법인데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이 교환되는 것을 이제 뭐 냄새 맡아가면서 이제 엿듣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도청한다 라는 게 이제 스니핑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니핑을 이용한 데이터 탈취 및 변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를 설정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영역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애플리케이션 코드상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을 적용함. 아이고, 못해놨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뭐 엔티티 등의 접근 권한과 프로시저, 트리거 등 데이터베이스 동작 객체의 보안 취약점의 보안 기능을 적용함입니다. 뭐 만약에 개인정보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업무상에 좀 민감 데이터 뭐 요런 것들의 암호화라던가 아니면은 익명화 데이터 자체의 보안을 거는 것도 그 방안도 고려를 하죠. 자, 그래서 나오는 프로토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자주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자, IP색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IP Security에서 이제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게. 자,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패킷 단위의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이야기하고요. SLC. 자, 얘는 TCP, IP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이에서 인증, 암호화, 무결성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리고 SHTTP. 자, 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는 요 친구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IP, 인터넷 프로토콜 계층에서 IP 패킷 단위의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보안 통신 규약. 그러면 IP Security에서 IP Security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IPsec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 무결성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데이터 무결성 검사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 도구라고 하는 건 인터페이스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파일의 변경 유무를 확인하고 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뭐 종류도 몇 개 알려드리면은 AIB 3 등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얘보다는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하는 도구가 더 중요한데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인터페이스 단위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친구 X유닛이죠. 자, 얘는 같은 테스트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지 않게 도와주고
테스트마다 예상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하는 자동화된 해법을 제공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원래는 스몰톡에 이제 처음 적용이 돼서 X 유닛이 아니라 S 유닛이었는데, 자바의 J 유닛, 뭐 C++의 C++ 유닛, 뭐 단넷의 뭐 N 유닛,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냥 X 유닛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AF. 자, 얘는 서비스, 호출 및 컴포넌트 재사용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크로스 플랫폼이라던가 분산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뭐 분산 소프트웨어에서는 분산 환경에 설치된 데모니, 프로그램 테스트에 대한 응답을 대신을 해주고, 뭐 테스트가 끝났다, 완료됐다 라고 하면은 이를 통합을 해가지고 자동화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핀넷스. 자, 얘는 웹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 실행,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걔는 NTAF. 자, 얘의 장점 어떤 거냐면은 협업 기능입니다. 협업 기능. 그리고 얘의 장점, 재사용, 확장성, 이런 것들, 얘와 얘의 장점을 싹 흡수해서 뽑아다가 이제 NHN, 네이버의 프레임워크인 거죠. 얘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셀레니움, 얘는 이제 다양한 브라우저 및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얘가 가끔 가다가 보이는데 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루비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 정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따로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로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개발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X 유닛의 계열 한 종류고요.
같은 테스트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지 않게 도와주며 테스트마다 예상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자동화된 해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얘 뭐죠? 자, 우리 스몰톡에 처음 적용이 돼서 S유닛, 자바의 J유닛, C뿔뿔의 C뿔뿔 유닛, 단넷의 N유닛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죠. 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니까 J유닛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